그래서 손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까지 관절 운동 형성학까지 했을 거고, 오늘은 근육들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신경 지배. 손 여기에 들어가는 신경은 몇 개가 있어요? 관여하는 신경? 지배하는 신경? 3개예요. 뭐예요? 요걸 섞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디얼 너브, 미디안 너브, 울너럴 너브 이렇게 있는데, 레디얼 너브에는 손가락 외제성 형 근육들을 지배하고요. 걔네들이 뭐 손가락 평근, 새끼 평근, 집게 평근, 뭐 이런 평근들이 좀 있고요. 근데 지배하는 감각 능력은 손목과 손의 등 쪽면, 특히 물갈퀴 공간의 등쪽 용력과 엄지, CMC 관절 등쪽 부분 주변이라 했는데, 물갈퀴 공간이 어디라 했었죠 저번에? 이렇게? 맞아요. 그 근처. 그 다음 미디안 너브, 손가락 외제성 굽힌 근육을 대부분 지배하고요. 그래서 얕은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의 가축 절반, 그 다음 긴 엄지 굽힌근, 그 다음 엄지 두덩을 형성하는 근육들을 지배해요. 짧은 엄지 굽힌근, 짧은 엄지 벌린근, 막성근, 뭐 두 개, 가쪽 두 개 벌레근. 벌레근에서 가쪽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름 자체가 그게 아니라. 울나라 넓은 깊은 손가락 굽힌근 안쪽 절반을 지배하고요. 그래서 가쪽 절반은 아까 어디서 지배했어요? 미디안 넓에서 지배를 했죠. 그 다음 새끼 두덩 근육 지배를 해요. 새끼 굽힌근, 벌린근, 맞성근, 짧은 손바닥근. 그 다음에 이제는 두 개 안쪽에 벌레근을 지배를 하고요, 얘들이. 이렇게만 지배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손에 있는 근육인데, 외제성 근육과 내재성 근육을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외제성 근육이 뭐예요? 이렇게 손의 바깥쪽까지 접이 되고.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네. 네, 손 안에만 근육이 기시정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손 바깥쪽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몸쪽 부착 부위가 아래팔 또는 위팔뼈 양쪽 위관절 융지에서 들어가는 게 외제성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손 안에만 기시정지점이 다 있는 게 내재성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그 근육들은 여기 전부 다 있어요. 이 표에. 얘들. 손가락에 굽힌 근육, 평근육, 엄지 평근육, 두덩 근육, 새끼 두덩, 기타. 오늘은 외제성 근육 중에서 딱 얘네들까지만 볼 거예요. 손가락의 외제성 굽힌 근육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얕은 손가락 굽힌근, 그 다음에 깊은 손가락 굽힌근, 그 다음 긴 엄지 굽힌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1차적인 작용은 PIP 관절을 굽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이 지나간 모든 관절 굽힘이 다 가능해요. 얘들이 어디에 붙게요? 손가락 저기 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거. 양쪽 애구차. 얘들이 팔꿈치까지 붙죠. 이걸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상으로는 얘네들이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 다 굽힘을 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 다음 깊은 손가락 굽힘은 DIP 관절 굽힘의 유일한 근육이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신이 지나간 모든 관절 굽힘시키는데 관여를 하고, 그 다음 긴 엄지 굽힘근, 얘 엄지 IP 관절 굽힘의 유일한 근육이고, 엄지 MCP, CMC 관절에서도 상당한 굽힘 토크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외제성 굽힘 근육들은 손 전체에 견고한 잡기가 요구될 때 공동으로 수축을 하는데, 손가락을 굽힘시키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 CMC 관절을 맞섬을 보조를 한다고 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잡기 할 때 주먹을 쥐게 되면 엄지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들어가죠. 음. 응. 그렇게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손목골에 있는 좌쪽 윤활집은 얕은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을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 노쪽 윤활집은 긴 엄지 굽힌근의 힘줄을 감싸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아마 사진이 있을 거라서 그때 자세히 보고요. 손가락 외제성 굽힌 근육 힘줄은 솜류 손가락 집이라고 알려진 솜류 뼈골을 보호를 받으며 몸적 부착 부위까지 가는데 약간 요런 지금 흰색 긴 거 보여요 여기? 네. 얘네들이 솜류 손가락 집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끝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또 이 솜류 손가락 집은 손가락 뼈들과 바닥판에 의해서 고정이 돼요. 근데 그 섭류 손가락 집 안쪽에는 굽힌근 도르래라는 또 분리된 조직띠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손가락이. 약간 힘줄이 쭉 가는데 걔들을 섭류 손가락 집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또 여기 AC 뭐 적혀 있죠. 이게 굽힌근 도르래거든요. 얘네들로 인한 조직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르래들이 깊은 쪽에는 손가락 윤활집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힘줄에게 영양 공급과 윤활 작용을 제공을 하고요. 손가락 윤활집에서 분비되는 윤활액은 얕은 손가락 굽힌근 힘줄과 깊은 손가락 굽힌근 힘줄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켜 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위에 손상이나 찢김 이후에 유착이 힘줄과 손가락 윤활집 사이에 또는 힘줄 사이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손가락 다쳤을 때 굽힌 근 쪽에 다쳤으면 조금 요런 데 유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까 얕은 손가락 굽힌근이랑 깊은 손가락 굽힌근은 어느 쪽 윤활집에서 에워싸고 있다 했죠? 좌쪽? 맞아요. 좌쪽 여기 윤활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노쪽 윤활집. 그래서 굽힌 근육 힘줄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윤활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힘줄 윤활막염이 발생을 하고요. 염증에 따른 종창은 윤활집 안의 공간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힘줄의 미끄러짐을 좀 제한시켜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한 힘줄 영역에는 결절도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절의 같은 경우에는 협착된 윤활집 영역 내에 끼게 돼서 손가락 움직임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냥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계속 압박하겠죠. 여기를 윤활집이랑 이런 데 생기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들 이제 사이사이에 결절이 발생했을 때 얘들로 인해서 계속 협착이 되니까 손가락 이제 움직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다음 아까 우리 굽힌근 도르래를 봤었죠. 여기 따로 그냥 이거 사진 넣어 놓은 건데 손가락에는 5개의 고리 도르래와 3개의 십자 도르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굽힌근 도르래와 손바닥 넓힌 줄, 그 다음 피부는 관절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힘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요. 힘줄이 잘 안 움직이게.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힘줄을 잡아주는 기능이 없다면 외제성 손가락 굽힌 근육의 강력한 수축의 힘에 의해 힘줄은 관절의 돌림축으로부터 멀리 당겨지게 된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굽히잖아요. 이 손가락 굽힌근 토크가 좀 세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네들로 인해서 이 힘줄을 못 잡아주면 이 힘줄이 이제 어긋나진다는 거죠. 굽혔을 때. 그래서 외제성 손가락 굽힌 근육은 역학적으로 여러 관절을 굽힘시킬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DIP 관절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굽힘시킬 수 있다. 아까 말한 거. 그래서 이러한 근육이 하나의 관절에 대해서만 굽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협력적으로 수축하는 부가적인 근육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손가락에서 PIP만 이렇게 구부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얕은 손가락 굽힘 근을 통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은 굽힘을 할 때 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을 다른 근육들은 부가적으로 사실 얘들이 원래는 손목도 굽힐 수 있고 팔꿈치도 굽힐 수 있잖아요. 그럼 얘만 굽히려고 컨트롤 하려면 다른 데서는 손목과 팔꿈치는 계속 펴을 시키고 있어야겠죠. 그 뜻이에요. 굽힐 때는 펴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얕은 손가락 굽힘근인 PIP 관절에서만 굽힘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MCP 관절과 손목이 굽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손가락 평근이 몸쪽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이 굽힘 근육들에 있어서는 평근이 몸쪽 안정자 역할을 한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컨트롤 같은 거 하나씩 관절 하나씩 이렇게 굽힐 때는 평근들이 계속 다른 관절들을 안 굽히게 잡아주고 있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 힘줄 고정작용이라고 있는데, 손목이 능동적으로 펴되었을 때 손가락과 엄지가 수동 굽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그냥 이런 기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그냥 손목을 뒤로 젖혀볼래요? 그럼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뜻이에요. 보통 정상적이고 좀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폈을 때 수동적으로 손가락이 굽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마비되신 분들, 굽힌 근육이나 이런 분들 운동할 때 예를 좀 들어놨더라고요. 그건 뺐어요, 제가. 그래서 다관절 근육이 어떤 한 관절에서 신장이 되었을 때 이 근육에 의해서 다른 관절에서는 수동 움직임이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힘줄 고정 작용이라고 해요. 즉 아까 우리 여기서 손목 펴이 될 때 수동적으로 손가락들이 굽혀지죠. 그냥 이거를 힘줄 고정 작용이라 해요. 이번에는 외제성 평근육. 외제성 평근육도 세 가지인데, 손가락 평근, 직계 평근, 새끼 평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 평근이 가장 우세한 손가락 평근육이고요. 손가락 평근육 기능 외에도 손목 평근육으로서 뛰어난 모멘트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 좀 오타가 많은데 저는 오늘 스터디가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가지고 오타가 좀 많네요. 직계 평근은 직계 손가락으로 가는 단 하나의 힘줄만을 갖고요. 새끼 평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평근과 서로 연결된 작은 방추 근육이고, 새끼 평근은 두 개의 힘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 근육의 힘줄들은 평근육 지지띠 내에 위치한 윤활막으로 된 구획을 지나 손목을 가로지르고, 손가락 평근의 힘줄들은 몇몇 힘줄 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굽힌 근육들은 뭐가 많았죠. 섬유집도 있었고 도르래도 있었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평 근육들은. 그래서 손가락 굽힌 근육과는 다르게 손가락 평근들의 힘줄은 정의된 손가락 집이나 도르래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평 근육의 힘줄은 각 손가락의 등쪽 면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결합 조직의 섬유 확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외제성 평근육 약간 기전들이거든요. 어떻게 펴지는지. 아까 굽힘 같은 거는 이제 도르래랑 얘네들로 인해서 굽혀지는데, 평근육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손가락 평근 힘줄의 작은 일부는 몸쪽 손가락 뼈 바닥에 등쪽면에 부착하게 되는데, 힘줄의 나머지 부분은 평평해지면서 중심띠가 되고, 이들이 각 손가락 평근육 기전의 중추 역할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중심띠 보여요? 이 중심띠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중심띠가 결국 이 가쪽 띠로 점점 나눠지고, 그 얘네들이 등쪽 덮개라고 해서 빗섬유랑 가로섬유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펴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적어 놓은 건데, PIP 관절을 지나기 전에 두 개의 가쪽띠가 중심띠로부터 갈라져 나오고 더 먼 쪽으로 가면서 두 개의 중심띠는 하나의 정말 힘줄로 합쳐져서 먼쪽 손가락 뼈 바닥 등쪽 면에 부착을 하게 돼요. 손가락 뼈들에 대한 중심띠와 가쪽띠의 부착은 손가락 편근에 의한 편근육이 힘이 손가락 전체에 걸쳐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즉 그러면 얘네들이 요 끝까지 펴져야 되잖아요. 근데 도루리가 없는데 얘네들로 인해서 중심띠랑 가쪽띠 얘네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 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엔 여기 편근육 기전이 정말 힘줄로 하나로 통합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까지 같이 이제 손끝까지 다 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 쌍의 뒷지지띠인데는 손가락의 PIP 관절과 DIP 관절 사이의 움직임의 협응을 도움 주고요. 등쪽 덮개는 이제 가로섬유와 빗섬유를 가지고 있는데, 가로섬유는 손가락 편근육 힘줄의 양 측면에 있으며 손가락 편근 힘줄이 거의 직각으로 주행한다. 가로섬유에서 좀 더 중심에 있는 섬유들은 편근육 힘줄의 주위를 감싸기 때문에 MCP 관절에 대한 편근육 힘줄의 위치를 고정하고, 가로섬유의 나머지 부분은 바닥판에 부착하여 몸쪽 손가락 뼈 바닥을 에워싸는 거리의 모양을 형성해서 이 거리는 손가락 편근의 MCP 관절을 편식시키는 것을 보조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얘네들이 가로섬유가 있는데, 가로섬유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섬유들하고 이제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섬유들하고 조금 섬유가 달라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섬유들은 편근육 힘줄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편근육이 이제 MCP 관절을 편식시키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똑같은 애인데 이제 그 섬유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한 외지통 편근육의 중심띠, 가쪽띠, 등쪽 덮개, 뒤쪽 뒷지지띠인데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끝이에요.